그럼 이제 마코프 스위치 모형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회기 우리가 잘 아는 선형회기 한번 보죠. 선형회기 있으면 이게 이제 정수 변수 yt가 있고 선면 변수가 하나만 있다고 칩시다. 그냥 이제 xt가 있고 베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러 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정수 변수 y에 보면 아래 참자 t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설면 변수에도 보면 이제 아래 참자 t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차항에도 아래 참자 t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y랑 x는 계속 시간에 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에러 텀도 이제 매 시점마다 각 인디비주얼마다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베타는 아래 참자가 없습니다. 그죠? 아래 참자가 없죠. 그 말은 뭐냐면 x와 y는 계속 변하지만 x와 y 관계를 설정하는 베타 값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마코프 스위치 모형은 시계는 모이니까 예를 들어서 성장률 같은 거죠. 성장률 같은 거 보면 그냥 평소의 성장률과 이 금융위기 때 성장률은 다르죠. 그죠? 또는 이제 이쪽이 뭐 경기 변동, 예를 들어서 뭐 GDP나 이런 거다 실업률 같은 거고, 그다음에 X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정책 변수, 뭐 예를 들면 재정 지출이나 아니면 이제 금리 같은 거다 했을 때 이 베타는 바로 이제 정책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 효과라는 것도 이게 경기가 좋을 때 효과와 안 좋을 때 효과는 다르겠죠. 즉 이 X가 Y 미치는 영향이 늘 같은 게 아니라 어떤 시점별로 베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형을, 그러니까 x가 y 미치는 영향이 시간마다 시점별로 다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고려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t를 넣고 싶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x가 y 미치는 영향이 이 베타에다가 시변성, 타임 비어링 프로퍼티를 넣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마크업 스위치 모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시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위기가 돌아간다 그러면 금융위기 동안에 이 베타와 금융위기가 아닐 때 이 베타가 다르다고 예상한다면 보통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더미를 넣어주죠. 그죠? 더미 변수를 넣어서 얘는 1, 만약에 그 시점이 이제 금융위기에 해당되는 거다. 금융위기 기간에 이제 기간에 이제 속한다면 이제 1이고, 아니라면 DT는 0 하고, 이제 T가 이제 금융위기 기간에 속하지 않다면 하고, 그 다음에 YT는 XT 뭐 베타 더하기 DT 곱하기 XT 곱하기 베타 더하기 이제 ET, 여기다가 이제 이건 베타로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럴까요? 하지 말고 얘는 우리가 갯마라 그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t가 이제 금융 위기에 속하는 거라면 이제 그 코에피션트가 뭐가 되겠습니까? x에 대한 코에피션트가 베타만 있는 게 아니라 베타 더하기 갯마가 되는 거고, 만약에 금융위기 기간에 속하지 않다면 이제 xt의 개수는 그냥 베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가 y 미치는 영향이 어떤 때는 베타 더하기 갯마고 어떤 때는 이제 베타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더미 변수의 방식입니다. 맞습니까? 또는 뭐 어떤 거 추정하는데, 평균이든 뭐든 추정하는데 우리가 금융위기 전으로 바뀌었을 것 같다. 그러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1, 뭐 이후에는 0,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더미를 넣어주죠. 기간별로 더미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죠? 전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중간에, 이게 금융위기처럼 중간에 어떤 특정 기간에 이제 더미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미를 넣는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아주 강한 가정을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언제가 금융위기 기간에 속한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금융위기 기간이 나는 어떻게 설정했냐면 뭐 2008년 1월부터
나는 뭐 2011년 12월까지로 설정했다. 그러면 나는 2007년 12월까지는 금융위기 이전이었고 2008년 1월에 마치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게 바뀐 거죠. 바뀐 거고 또 이때 2011년 12월까지는 금융위기 기간이었지만 2012년 1월부터는 갑자기 금융위기가 아닌 걸로 한 달 새에 바로 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내가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가정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가정은 나는 금융위기 기간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조건 안에서 우리가 더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마크업 스위치 모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나는 이 금융위기 때의 코피션트와 금융위기가 아닐 때의 코피션트도 궁금하지만 나는 또 뭐가 궁금하냐면 언제 시점이 금융위기고 언제 시점이 금융위기가 아닌지 궁금하다. 즉 나는 이제 베타와 갬마만 추정에 관심인 게 아니라 베타와 갬마와 동시에 이 DT도 추정하는 거예요. DT 추정하는 게 뭐냐면 이 시점이 1부터 시작하니까 D1은 0이냐 1이냐 D2는 0이냐 1이냐 1 또는 0 1 또는 0 이걸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은 1로 둬야 되냐 0으로 둬야 되냐 D2 이 시점에는 D가 1이냐 0이냐 그리고 D3일 때도 1이냐 0이냐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업 스위치 모형은 기본 어떻게 추정하느냐 중요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마크업 스위치 모형 추정한 거는 파라메타들 레짐별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이런 스테이트를 그 경제에서는 레짐이라고 부릅니다. 레짐 통계에서는 스테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레짐 또는 스테이트별 파라메터 즉 베타 또는 이제 베타 플러스 갬마 베타랑 베타 플러스 갬마 이거 두 개 추정하는 관심 있고 또 관심 있는 거는 매 시점별로 각 시점이 1에 해당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0에 해당되는 시점인지 추정하겠다. 즉 더미도 나는 동시에 추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쓰는 게 바로 마크업 스위칭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크업 스위칭 모형의 이제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죠.